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51페이지 사채 발행까지는 앞 시간에서 했고, 이제는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한 그 차금에 대해서 상각, 우리가 할인 발행은 상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할증 발행에서는 환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그냥 할증은 환입이고 할인은 상각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상각이라고 하면 다 환입을 포함해서 알아듣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영원히 되어야 되겠죠. 왜 만기일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이 영원히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만기 때는 사채 액면 금액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채의 액면 금액하고 장부 금액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유효이자율법. 자,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말은요, 시장이자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지급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금액에서 사채 발행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사채 발행시 유효이자율이 뭐라고요? 사채 발행시 시장이자율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이다. 이 차액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이었죠. 그거를 3년간 나누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절차다. 자,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절차는 1.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기초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 이자 비용을 계산해요. 연간 이자 비용은 사채의 여기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면 이게 회사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입니다. 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아까 유효 이자율은 뭐라고요? 시장 이자율. 그리고 연간 현금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현금 이자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얼마를 지급하느냐,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만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겠죠. 자,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유효 이자율법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회사의 이자 비용과 실제로 돈을 주는 이자는 다르다 이거야. 실제로 주는 이자는 2번과 3번의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총 이자 비용, 이거 2번을 말하는 겁니다. 2번. 거기에서 빼기 현금 이자 비용, 이거는 여기 3번을 말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2번과 3번의 차이를 우리는 매년 상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채가 만기가 3년이라면 3년간에 걸쳐서 3번 하게 되면 요 할인 발행 차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이 영원이 된다 이거. 제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요 절차를 이해를 했으면 이 표는 나중에 보는 게 좋아요. 예. 요것만 이해를 하면 이 표는 나중에 이 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표는 나중에 읽어보는 걸, 나중에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사례를 한번 봅시다. 사례. 자,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어떻게 발행했냐면요. 2018년 1월 1일 날 액면 금액을 10만원짜리로 했네요. 만기는 2020년 12월 31일이고 표시 이자율은 10%고 이자 지급일은 연 1회고 매년 말일 12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시장 이자율이 12%란 말이에요. 12%. 근데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고 표시했냐면 표시 이자율이 10%. 그러면 요 10만 원짜리 채권이 안 팔리겠죠. 10만 원에 팔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12% 주는데 우리는 10% 주겠다고 채권이 써 있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팔질 못하고 얼마인가 할인해 줘야 되겠죠. 그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다음 페이지. 요 95,198원으로 발행하면 되겠다. 이걸 산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선 원금 10만 원 있죠? 이 1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10만 원을 언제 받는 거예요? 원금을 3년 후에 돌려받는 거죠? 예, 그렇다면 현재 이자율 12%를 연 이자율 12%를 적용했을 때 3년 후에 10만 원은 현재 71,180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현가 지수라고 하는데 요 현가 지수 0.7118 이거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시험에서 저런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예. 시험에서는 발행 금액을 다 계산을 해줘요. 얼마에 발행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원금 10만 원에 현가 지수를 곱하면 71,180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3년 현가 지수. 그 다음에 이자의 현가 지수를 현가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자는 얼마예요? 10만 원씩 매년 10% 이자를 주겠다고 그랬죠? 우리 회사가 액면 표시율이 10%니까. 그래서 몇 번 해요? 3번 하죠. 3년. 네, 3년. 그러면 이때 현가 지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현가 지수는 3년간이면 2.4018이래요.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0.1 곱하기 2.4018 하면은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 이것은 이자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요 발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시장 이자율과 발행 이자율 간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이런 방법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니까 우리 회사는 95,198원으로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2018년 1월 1일 날 95,198원에 액면가는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액면가는 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 날 어떤 분괴를 했는지 요 밑에를 한번 보세요. 자, 2018년 1월 1일 날 자, 이런 분괴합니다. 돈 받은 건 95,198원 받죠?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95,198원.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한다. 액면가로.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예요? 요 10만원과 95,198원의 차이는 4,802원이죠? 이것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한다 이거예요. 발행시 분괴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러면 그해 12월 31일 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아까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서 이 사채를 발행할 때 매년 12월 31일 날 이자 지급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해야죠. 그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회사는. 근데 이자 비용은 실제로 주는 현금으로 주는 이자하고 일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요. 유효이자율법.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 연간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회사는 이걸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그쪽에 있는 요 이자 비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따져보자입니다. 저게 다 통일인 거죠? 모든 회사가 다 저렇게? 예,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죠. 회사마다 다르게 하면 못 내죠. 네.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나 볼까요? 자, 사채의 2018년도 기초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95,198원이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여기 이자율은 여기 있죠. 12%. 유효이자율이니까.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이자율이다 이 말이죠. 그럼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95198 곱하기 12% 하니까 11,423원 70전. 70전이니까 이거 반올림 시켰네. 11,423원 여기 0.76인데 3.76인데 4원으로 했어요. 네. 이게 소수가 생기면은 나중에 1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올려버렸어요. 반올림. 그래서 요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 10만원짜리 이 10만원짜리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만원짜리 사채 하나당 이자를 얼마 줘야 돼요? 거기에 이자가 몇 프로로 표시되어 있어요? 10%로 표시되어 있죠? 표시이자율. 그러니까 10,000원을 줘야 돼요. 왜 여기다가 안 곱할까요?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에요. 이자를 줄 때는 액면가에 있는 거 거기다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사채권자한테 10,000원을 쏘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는 비용으로 11,424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생기죠. 1,424원 그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감 계정으로서 차변에 있었죠. 근데 이날 1,424원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각이라고 합니다. 1년차 상각 요만큼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을까요? 4,802원에서 요걸 뺀 돈이 남았을 거예요. 이걸 뺀 돈이. 자, 4802 마이너스 1424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채 할인 반영 차금은 요 시점에서는 3378이 남았어요. 3378 여기서 이게 빼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2019년 이때도 이자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이 2018년 1월 1일 날 기초 장부 금액은 이거였는데 요 줄었잖아요. 여기 얼마입니까? 1424원이 줄었죠. 이만큼 어디에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이게 줄어가지고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37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말, 즉 2019년 기초하고 2018년 기말은 같은 거니까 9662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96222 더하기 여기 있는 잔액 3378 더하면 622. 네. 여기 있는 거 622 더하기 여기 3378 더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하고 이걸 더해야 1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2019년도의 기초에서는 사채의 기초 금액이 늘었단 말이에요. 왜 늘었어요?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요만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의 이자 비용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2019년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다 이겁니다. 곱하면 이게 나와요. 11,595원. 이분이 계산기로 이렇게 곱하기 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요 1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만원 해마다 액면가 그대로 액면가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 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595원 차이가 나죠. 그것을 또 역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서 빼줍니다. 상각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남았어요? 자, 여기 3378 빼기 1595 빼주니까 이제 1783 남았네. 1783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1783 남았어요. 자,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날은 회계 처리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자를 주는 것과 원금을 상환하는 것 두 번 해야 돼요. 자, 이자 주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게 1783만 남았기 때문에 2020년도의 기초 장부 금액은 2019년 기초 장부 금액에서 요걸 뺍니다. 이걸 빼서 요만큼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2020년의 기초,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이 돼요. 거기에다 뭘 곱해요? 유효이자율. 그러면 이자 비용이 이렇게 나와요. 11,784원. 그래서 2020년 연간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1,784원.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사채권자에게 주는 이자는 10,000원만 줘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10,000원. 자산감소는 10,000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요? 1,784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걸 삼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1원이 차이가 나는데 요 1원은 이제 소수점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소수점 문제를 해결하면 똑같죠? 1,784원.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0이 되는 겁니다. 3년 차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액면가가 이제 2020년 말 장부 금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액면가는 변동이 없는 거고 2020년 초에 이거였는데 1784원을 또 상각을 하니까 장부 금액이 이제 10만 원이 됐죠. 액면가하고 똑같아졌다 이겁니다. 장부 금액과 액면가가. 여기까지 회계 처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3년 차에는 원금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채권자에게 이렇게 원금을 돌려주고 나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사채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차변에 사채, 부채 감소 10만 원. 대변에 이제 돈 돌려줘야죠. 현금 10만 원. 원금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그 밑에 사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까는 시장 이자율이 여기가 12%였죠. 이번에는 8%. 그런데 표시 이자율은 10%. 네, 표시 이자율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자를 더 준다 이거예요. 더 준다. 근데 시중 이자율은 요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은 8%래요. 그러면 이거 서로 우리 회사 사채 다 살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은행에서 빌리면 8%인데 이거 사채를 발행하면서 비싼 이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액면 금액을 더 많이 받습니다. 10만 원 사채권을 주고 3년 후에 10만 원 주겠습니다라고 발행을 하면서 돈은 1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1만 원을 받는 거죠. 이게 할증 발행. 아까는 이자를 우리가 조금 주기 때문에 덜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현가지수라고 하는 원금에 대한 현가지수, 이자에 대한 현가지수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